경상북도 청도. 곰티제라 불리는 산등성이 이곳은 이 지역 사람들에겐 특별한 곳이다. 그러면 저 안에까지 못 들어갈 거야. 하부 저 안에 하부. 저까지. 지금은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는 마을 사람 수십 명이 한데 모였다. 현장에 도착하자 눈물부터 솟아나는 사람들. 이 골짜기 어느 구석엔가에 그들의 아버지 어머니가 묻혀 있는 것이다. 6.25 전쟁 당시 이곳에선 마을 사람 수백 명이 국군의 손에 의해 죽어갔었다. 옛날에 이 무덤 없으십니다. 그래, 여기 길 같아만. 네, 요로 길이 나오가 저로 길이 빠졌거든요, 옛날에. 여기입니다. 제일 많이 죽은 장소가 여기라고. 여기는 보통 이렇게 수십구가 여기에 저기에 꽉 흩어져 있는데, 여기는 능선 위에까지 전부 다 시체였다. 그래, 여기에 시체 누부가 있고, 여기도 시체 누부가 있고, 저기도 시체 누부가 있고. 여 가해에 들어가지는 지구대를 넘어가지고. 그래, 내가 찾았어. 그거는 모두 다 엎보고 찾지. 얼굴이 있어야. 그 집에 있는데, 아침에 경찰이 와가지고, 이 얘기 좀 하자 하니 뒤로 가가지고, 집 쏟아 가다 놓고 이틀로 있으면, 청도로 뒤로 가가지고, 그 길로 행망불. 훈련받고, 일주일 훈련받고 온다고 속이고 들어가가, 그 길로. 참 저리다. 사실 한번 보도 못하고, 면회도 한번 못 가보고. 참 이래, 원통하고 하늘 어제 같아서 말라. 지기도 그 배경이 있고, 똑똑한 뒤에 후원자 있는 사람은 돈가만히 갖다 대고, 돈 가는 사람은 차에 밀어보고, 시끄러기면 다 죽고, 그거 갖다가 마음대로 개지기듯이 막 지잖아, 지기지. 그 암광이 있는 사람도 보도연맹에 가입하라고 이런 이야기를 우리 강연선 적이 있어요. 그게요. 지금 그 이유가 밝혀졌는데요. 그 당시에 시민으로 인원 배당을요. 인원 배당을 그 인원을 채우기 위해서 전혀 보도연맹 예를 들어 말하면 부역도 안 한 사람도 이게 가입하면은 예를 들어만 쌀 준다, 비료 준다 그러니까 근데 가난한 사람들이 그거 타기 위해서 전혀 아니면서도 한 거예요. 그들이 죽어간 이유는 오직 하나, 보도연맹원이라는 것이었다. 30살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청상으로 늙어온 이승옥 할머니. 그러고 나야 씻고 나가자 또 권태제 말레이 막 종소리가 들이나대 아침에 큰일 났다. 막 그런 사람 그냥 물이라도 좀에 비가라도 한 장 흩어서 막 식구대로 다 죽인단다. 그래 내가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연 쥐로 지었다고 얘기한. 그리고 자수하러 캐고 그 길로 나가봐 희망 부르네. 그리고 50년. 곱던 얼굴에 주름이 가득해졌건만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다. 남은 것은 보도연맹이란 이유로 죽어간 남편의 사진 한 장뿐. 보도연맹. 그것은 49년 6월에 만들어진 관제 반공단체였다. 해방 후 혼란 통해 좌익가담의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전향시켜 국민보도연맹이란 단체를 만든 것이다. 대한민국 절대지지, 공산주의 타도 분쇄를 목적으로 하는 반공단체. 보도연맹은 오제도, 정희택, 장재갑, 선호정원 등 당시 이름을 날리던 사상검사들의 주도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내무장관과 국방장관, 법무장관이 요직을 맡고 있는 실질적인 정부기관이었다. 창설 1년 만에 연맹원 수 30만을 자랑하는 거대 단체로 성장한 국민보도연맹.
하지만 6.25 전쟁이 터지면서 30만 보도연맹원 대부분은 그들을 보호하겠다던 군과 경찰의 충고 앞에 죽어갔다. 예비검속이란 미명하에 기사로 잡혀가 며칠을 구금당한 후 어디론가 끌려가 집단 처형을 당했던 것이다. 학살은 전국적으로 일사불란하게 진행됐다. 전세가 악화되면서 학살은 더욱더 광범위하게 일어난다. 그렇게 죽어간 사람들이 어림잡아 20여만 명. 마냥 보도연맹원들을 수속해가지고 수용하고 처형하는 그런 과정을 보거나 전국적으로 일사불란하게 일어나는 그런 과정을 볼 때에 이 보도연맹원 학살에는 참 최고위층, 톱레벨이라고 하는 최고위층에서의 그 지시가 아니면 안 될 것이다. 학살의 주모자와 책임자는 과연 누구였을까? 거의 용산지에서 그때 경찰들이야, 경찰들. 경찰들이? 네. 경찰들이 와가지고 나오라고 해가 새벽에, 날 5시 새벽에 와가지고 그 3명을 데리고 갔는데 그 중에 2사람은 손을 써가지고 집에 나왔고. 오후에 대학간 밥 먹고 낮 점심 먹고 지세로 갔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지세에서 막 경찰서로 넘어가버렸죠. 그때 넘어가지고 한쪽에 경찰서에 있다가 전부 다 사살해버렸죠. 그때 소화 주기로 갔을 때도 안면에 있는 사람이 잘 아는 사람은 아니고 안면에 있는 사람도 들어 보이더라. 그분이 경찰일 거라고 그 당시에 생각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 당시에 경찰 마크를 붙였으니까. 군복을 입고 경찰 마크 작은 거 있잖아요. 작은 모에 붙이는 거. 유지를 한 데가 사람 좀 와요. 보도연맹 가서 청사시기님이 있다 가야 돼요. 그 사람이 아직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있어요. 유족들이 지목하는 최초의 학살자, 그것은 경찰이었다. 당시 경북 청도의 관아지서에서 경찰로 근무했던 한태암 씨. 모르겠어요. 그냥 그때 일이야. 그 후에 모든 사람들이 알기지 뭐. 말단에는 우리들이 왜 하는 겨? 그때 분위기가 아니 어땠는지. 그때 일로 지금 자꾸 물으면 왜 하긴 거요? 지금 말씀 안 해주시면 저희 후손들이 모르잖아요, 아무도. 예? 알면 마고 모르면 뭐합니까 그거? 잘못된 역사도 역사고. 아이고 경찰관은 죽으면 개 죽음이고 빨갱이 죽은 거는 양민학살이고 그런 게 인가요? 어떻게 그런 얘기는 언제? 힘들게 말문을 연 한태암 씨. 저 후퇴해가지고 내려온 사람들. 경동모 경찰서 직원들이네. 영등포 경찰서 사람들이 와서 총을 쐈어요? 네. 이 지역 경찰들이 한 게 아니고. 우리 이 지역 경찰들은 그저 가는 길, 오는 길 안내했는 거 보이죠. 대구 경북 지역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건 뭐 일선 경찰서 책임이라는 말씀입니까? 그리고 책임이야 자기네 했으면 책임이고 안 했으면 책임 아니겠지. 근데 하여튼 해서도 그 감독을 잘못했으면 그건 책임을 할 수 있겠지. 그건 어디까지나 그건 서단위에 서단위. 경찰단이니까 잘한 것도 경찰이 한 거고 잘못한 것도 경찰이 그걸 책임져야지. 예. 그럼 뭐 누구를 어떻게 죽였다. 그걸 가지고 지금 논란을 하게 되면 그 상당히 어려운 문제겠지만은 그건 경찰 단위로 했는데 뭐. 예, 솔직히 경찰 단위예요. 그러니까 A라는 경찰에서 김아무개를 뭐 했다 하기는 B라는데 모르죠. 완전히 그건 독립되어 있으니까. 예, 흡수 연락은 없거든요. 그러나 전쟁 발발 직후인 6월 25일과 30일 치안국장 명의의 경찰 전도통신은 보도연맹원 및 요 시찰인에 대한 예비검속을 명하고 있다. 보도연맹 처형은 당시 시경국장 김태선 씨와 치안국장 장석윤 씨도 알고 있던 일이었다. 교도소에 있던 자익수라든지
그다음에 보도연맹원 이런 사람들을 예방적으로 처형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그거 김태선이가 외국 신문 기자들에게 대전사했어요. 내가 그렇게 몇 천명을 죽였는데 그것이 외국에 나가면은 큰 파동을 일으켜요. 나는 치안 걱정으로 그 사람은 경찰 걱정이고, 내가 부인했죠. 알면서. 경찰만은 아니었다. 당시 경찰이던 김재옥 씨는 군대의 개입 가능성을 증언했다. 이제 대구까지 가까이 올수 있지간 말이야. 그렇죠. 대구 때는 어땠어요? 이 보도연맹 이걸 말이지. 네. 부산까지 또 가져갔었어, 전부. 차에다가 말이야. 아주 차를 말이지. 내 차집이 이렇게 딱딱 끊어가지고서 말이야. 거긴 다른 일반인도 못하고. 그래서 그냥 경찰관들이 말이지. 아무 경비를 하면서 말이야. 부산 가서 말이지. 군인들한테 다 얘기했었지. 그는 보도연맹원 학살과 어떻게 연관됐을까? 경상북도 청주에서는 군부대의 이름이 직접 거론됐다. 이게 경찰서에 잡혀가 있을 때 일입니까? 아니요, 호름부대라고. 호림부대 사건. 그것도 호름부대는 무조건 간사건 무조건 거기가 다 참 죽었잖아요. 그 경찰관에 계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한테 이제 길가에 우연히 만나가지고 아버지 호령부대에 잡혀왔는데 그 사람들이 호령부대라 그러는데 의대인지 좀 알아볼 수 없습니까? 아이고 우리는 못 알아봅니다. 우리는 못 알아본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벌써 아버지는 가서 이제 총살을 당하는 거예요. 극악한 인민의 원수인 소위 국방군 호림부대의 악질 도배들에 대한 인민의 심판은 호림부대는 49년에 창설된 군 내부의 대북 첩보부대였다. 북의 남침을 지연시키기 위한 대북 활동을 주임으로 하던 호림부대는 전쟁기에는 일반 보병으로 편입된다. 보도연맹원들에 대한 학살이 진행되던 50년 8월경 호림부대는 영덕, 강구, 포항 등 경북 일대에서 전투를 수행하고 있었다. 청도 지역 보도연맹원들에 대한 학살이 이루어진 바로 그 시점이다. 인민군의 발길이 전혀 닿지 않았던 제주도에도 학살은 있었다. 낙동강 전선이 형성돼 있던 50년 8월 제주 모슬포의 서달오름에서는 양민 250여 명에 대한 학살이 자행됐다. 최근 몇 차례의 발굴을 통해 입으로만 전해지던 학살은 사실이었음이 입증됐다. 무더운 여름이라 시신조차 분별할 수 없었던 학살의 현장에 후손들은 조상은 백이되 후손은 하나라는 뜻의 백조일손묘를 만들었다.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제주도에서 일어난 학살의 주체는 바로 해병대였다. 맨 처음에 들어온 사람이 해병대 소령. 우리가 이제 막 비오니까 갑바 입구에서 와서 이제 그 경비 주임하고 무슨 얘기를 하더니 전부 기립들겠어요. 이게 지상이죠, 지상. 근데 무슨 얘기하면 이제부터 호명한 사람은 지금 보니까 한라산 작전도로로 이제 개설을 하는데 거기 가서 이제 고참들, 기념요원들이 와서 하는 말이 제주도 정도만 선배 뻔뻔히 하는데 김수만 생각 안 보더라고. 아차이라 이게 무슨 일이라구나. 아니 자기네 길이 한 200명 되기라 보이면 250명도 넘지. 또 하는데 3명 되기라. 그런 얘기지. 지금도 남아있는 해병대 자리. 전쟁 당시 제주도에 주둔했던 군대는 해병대뿐이었다. 49년 말 해군에서 독립돼 창설된 해병대는 제주도에 파견된 뒤 전쟁이 나자 신병 훈련을 하며 인천 상륙을 준비하고 있었다. 글쎄, 그건 알아서는 그 당시 얘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 그 코멘트 하고 나서 들은 그 정치적인 파장
상황이 이끌어질지 모르니까 50년 전 얘기인데 뭐 깊은 얘기 해봐야 그런 얘기고. 하루는 중대장이 또 비상을 걸어요. 그런가 했더니 조금했더니 주석이 한 대가 와요. 타라 이거예요. 그냥 영문도 모르고 타는 거지. 이렇게 불룩하게 해가지고 둥구스름하게 그런 모양으로 생긴 산이 있어요. 그 앞에다 갖다 놓더니 내려가고 하저씨중요. 그랬더니 실탄 3발씩을 나눠줘요. 근데 영문도 모르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대기해. 조금 있더니 추록으로 또 민간인인데 또 한 추록이 오더라고. 뭔가 이제 모르니까 그 내용을 전혀 모르니까. 그랬더니 그 민간인들을 갖다가 이제 그 산으로 끌고 하나씩 이제 손대 뒤묶었으니까 눈 가리고 이제 대운들은 이제 총에 실탄 잔지는데 이렇게 앞에 놓고 앉혀놓고 뒤에서 전호 명령을 내리는 거야. 쏴! 처음 파견될 당시 신병들에 대한 전투 교육을 주 임무로 하던 해병대에 예비 검속자들에 대한 학살 명령이 떨어진 것은 8월 20일. 해군 제독 손원일 장군과 신현준 사령관 휘하에 있던 해병 3개 대대 중 학살 현장인 모슬포에 주둔하던 해병대는 제3대대였다. 명령은 어디로부터 내려왔을까? 그런 얘기는 지금 들춰내서 어떡하겠어요. 박헌영이가 숙청당하지 않았습니까? 원인이 우리가 공격해 내려가면 남한에서 다 일어난다. 남로당원들이 다 일어난다. 안 일어났거든요. 안 일어난 게 그 보도연맹에 있던 사람들 다 일어나지 못하게 한 것이 효과를 발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위에서 지시가 왔으니까 한 거죠. 위에서 지시가 왔으니까 한 거죠. 위에서는 정보参谋쪽에서 온 거야? 아니면 신현주 사령관 쪽에서 온 거야? 아니면 해군 선물총장 쪽에서 온 거야? 그 개통을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건 뭐 따지지 마시고. 3대대의 명령을 내렸을 만한 상부 명령 개통은 당시 해병대 사령관 신현준 씨. 이 8월 중에 잡아놨던 사람들 처형하신 거 기억나세요? 그런 것까지는 기억이 안 나요. 누굴 어떻게 잡아놨었는지 어떻게 이게 그런 데까지는 기억이 잘 안 나고. 민간인들 경비들하고 대통령 경비를. 글쎄 그런 것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는 명령 사실을 부인도 인정도 하지 않았다. 근데 만약 억울하게 그걸 당했다면 그건 참 미안한 일이죠. 그럼 아무런 그게 없이 억울하게 그런 일을 당했다면 그건 정말 참 안 될 말이죠. 아무도 말하려 하지 않는 학살의 명령. 취재진은 그 단서의 하나를 미국 땅에서 찾을 수 있었다. 이것에 계세요. 제주도 출신으로 미국의 유학가 대전교도소 재소자와 보도연맹원들에 대한 학살 관련 자료를 처음 발굴했던 이도영 씨. 그의 아버지는 50년 8월 모슬포에서 학살당한 양민이었다. 한국 전쟁이 나가지고 예비검속됐던 우리 아버지네들, 그분들은 99% 모두 다 양민증을 소지하고 있었어요.
시신을 발굴할 때도 한 사람의 주머니에서 양민증이 나왔다는 그 증언을 하는 분도 있어요.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된 자료를 꾸준히 찾고 있던 이도영 씨는 결국 결정적인 문서를 찾아냈다. 증거를 해가지고 제가 여기 보면 이제 이게 결정적인 어떤 증거 서류 같은데요. 예. 어떤 서류입니까? 예비검속자 총살 집행 의뢰 입건. 제주 주둔 해병이 제주를 떠나면서 경찰에게 남겼던 처형 명령서. 예비 검속자 253명의 총살을 당부하는 이 문서에는 학살 명령과 관련된 중요한 단서가 남아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제주지부 CIC에게 처형을 보고할 것. 명령을 내린 사람은 당시 해병 정보참모였던 김두찬 중령이었다. 김장훈 당시에 해병대 정보 참모로 근무하셨죠? 아니 그 잠깐 거기서 임명을 받았지. 나는 거기 잠깐 있다 나왔기 때문에 버리고 뭐고 아무것도 내용을 몰라요. 작전한 것도 하나도 없고 지시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건 전부 다 조작입니다. 그 치과 의사가 정보 장교로 있으면서 그 여전히 그 문제 그 처형하고 뭐 그런 데 대해서 앞장서가지고 날뛰다가 10년 징역 가지고 나왔다는 얘기까지 써 있어요. 아니 그분이 10년 징역 받으면 이 일 때문에 아니고 그 전에 그 일 때문에 마찬가지죠. 그 사람이 전부 조작해서 그 사람이 전부 앞장서서 했다는 것이 세상에 다 드러나는데 그 왜 자꾸 그런 걸 묻습니까? 전화 끊어요. 아니 신인철 씨 6번 CIC. 제주 해병이 예비검속자를 처형한 후 보고하도록 명했던 그 기관은 요 시찰인 등 사상범 관련 업무를 맡고 있던 군대내 정보조직이었다. 1948년 방첩대로 창설돼 전쟁 때 CIC와 특무대로 이름이 바뀐 오늘날 기무사의 전신이다. 여기지. 이 전체. 전쟁 당시 CIC는 정부의 이동과 더불어 전국적으로 분포돼 있었다. 야간 그 사상적으로 조금이라도 의심을 받는 사람은 일단 이 사람 손을 거치지 않고서는 이 사회에 나와서 활동을 못할 정도에 됐으니까. 그만큼 아주 강력했어요. 여기 오니까 일제 때 오시는 그런 네, 이 건물이니까. 지금은 역수론이 들어서 있는 이 건물에 전쟁 당시 1928 부대라는 이름을 달고 있던 특무대 본부가 들어서 있었다. 그렇죠. 지금도 이 건물 지하에는 전쟁 당시 보도연맹원을 비롯한 좌익 인사들을 색출해 고문하고 처형했던 지하 취조실이 그대로 남아있다. 일제시대부터 독립운동가들의 취조실로 쓰였다던 이곳에서 대구 지역의 보도연맹원과 좌익 혐의자들에 대한 선별과 고문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여기서 보도연맹 관계 이제 여기서 이제 분리도 하고 그런 살리고 죽이고 하는 여기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는 걸로 여기는 이 부근 옛날부터 아는 사람은 이 집이 겁이 나가지고 이 부근에 올 수가 없었습니다. 대구뿐만 아니라 학살 현장 곳곳에서 CIC 특무대는 존재했다. 보도연맹원 3천여 명이 학살당한 것으로 알려진 경북 경산의 코발트 광산. 이곳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나온 김종철 씨의 경우도 그랬다. 그럼 그때 어르신 잡혀가신 데가 경산 경찰서 잡혀갔어요? 아니면? 아니요. CIC. 경찰이 잡아가서 CIC 넘겼어요? 아니면 CIC? 아니요. 그 사람들이 직접 가서. 그때는 계엄령이기 때문에 군인들이 힘쓰지 경찰은 그거 뭐 아무것도 못해요. 경찰은 그저 조경대로 이어 시키면 시킨 데 했지. 그건 못하고 잡아간 사람 전부 CIC가 없어. 그러면 양력을 모르겠고 7월 4일 날 음력을 7월 4일 날 며칠 갔어요. 지사 보고 5일 날 자고 지사 보고 지고 가야 돼. 뭐 CIC라고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오락하는 경찰이 아니고 CIC가 왔지. CIC가 직접 왔어요? 네. 그게 우리가 결국은
알고 보니 그게 뭐, 청무제, 요새 같은 청무제를 안 합니까? 그 중년에는. 요새는 또 뭐라고 하는 건 몰라도. 청무제는 국회에서도 논란거리로 등장했었다. 부산 경남 지역 보도연맹원 학살에 특무대가 관여했다는 것이다. (1950년) 70여 명의 보도연맹원이 바다로 끌려가 총살, 수장됐다는 여수항. 취재진은 그 학살 현장에 있었다는 한 특무대원의 증언을 들을 수 있었다. 제일 배 뒤에다가 세워놓고 총살했는데 뒤로 물에 떨어지면 핵비선이 뺑뺑 둘러서 갔다가 이제 덜 죽은 사람, 안 죽고 퍼뜩퍼뜩한 사람들은 기서 또 배에서 또 세차 총결해요. 그래갖고 총살시켰어요. 우리에서 명령에 따라 경찰과 함께 보도연맹원들을 총살했다는 특무대원. 학살은 재판 절차도 없이 고문과 자백만으로 자행됐었다. 재판이 없었으니까 뭐 증거 같은 거 따지지 않고. 재판이 뭐 재판이 증거가 없어도 그냥. 아니야, 근데 지가 그냥 말을 들어가는 게 후들기 패지. 이 말을 할 때까지 그냥 지시 입으로 자백을 할 때까지 자백을 해. 자백을 할 때까지. 네가 며칠 날 그 고발한 사람들이 다 주들이 당했는 사람들 해놓게 다 알지. 그러니까 딱 대지신문 취해놓으면 그냥 딱딱 못 오고 저렇단 말이야. 그 자백을 안 하면 자백할 때까지 때렸다고요? 그냥 그러니까 자백 안 하면 그냥 고문도 배우고 그랬대요. 막 고문도 오고 그랬지. 증언에 따르면 전쟁 직후 군경에 의한 예비 검속과 부금 학살로 이어진 보도연맹원 학살은 시간이 지나면서 특무대 체계적인 지휘하에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특무대에 누가 어떻게 학살을 명령했던 것일까? 한국전쟁이 일어날 당시 육군본부 정보국의 총책임자는 정보국장 장도영이었다. 5.16 쿠데타의 실세로 당시 최고회의 의장을 지냈던 장도영, 바로 그 인물이다. 그러나 그는 보도연맹원의 처형 사실 자체를 완강히 부인했다. 그러면 최종 명령권자는 누굽니까? 알 수 없지. 지금 보도영사에 들어있고 말이야.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말이야. 그 사람들이 법무부, 내무부, 그리고 우리 국방부, 이 각 부에서 컨트롤 하는데 말이야. 누가 어떻게 해가지고 그 사람 쏴주겠는지 몰라. 쏴주겠다고 그러는데 말이야. 알 수가 없어요. 이거 보세요. 이걸 아셔야 돼. 내가 정보국장으로서 3개 과를 지휘하는 거라고 하지만 그건 참모로서 지휘하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러고 전장에 나실 적에는요, 저 후방에서 감옥에 서 있는 사람들을 지휘하는 거 아니에요. 앞에서 저긴 채우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전쟁기 6번 정보국의 전투정보과에 있었던 김종필 씨. 그는 책임자로 새로운 인물을 거명했다. 보시오. 내가 오늘 무슨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 아니야. 알지도 못해. 그 대전 형무소 사용되고 있는, 그리고 대구 형무소 기타 인천 이런 데 다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그 당시에 정보국에서 여보세요. 그런 건 전부 그때 CIC가 했어. 그러니까 김창룡 장군이 우리는 그런 데 개입을 그런 위치에 있지를 않았어. 그래서 김창룡 장군이 했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 후에 알았지. 그때는 막 그 혼란 중에서 뭐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수원 내려가는데도 각기별로 각기 아침에서 수원까지 내려가서 입고 먹고 있다. 그런 판국인데 뭐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일개 중이다. 당시 중이요 내가. 뭘 알겠어. 그러지 마라. 그 후에도 그러고 그런 문제는 전부 CIC가 했지. 육군 정보국 제2과 방첩대 소속이던 김창룡.
그는 V8 수복 이후 특무대장으로 임명돼 각종 사상 관련 사건들을 앞장서 처리했던 이승만 정부의 대표적인 반공 인사다. (48년의) 여순 사건 진압과 숙군 총살로 이승만 대통령의 신임을 얻은 후 이승만 대통령의 오른팔로 불리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렸던 김창룡. 그는 과연 오도연맹원 학살의 책임자였을까? 김창룡이라는 사람은 말하자면은 군대 반공으로는 상징적 존재지, 거기다가 제동을 건들지 할 수 있는 건 그 직속상관 정보국장이니 참모총장이니 외에는 노타칠 상황이었으니까. 김상룡이 어떤 특별한 역할을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게 아마 방첩대에서 그때 청와대 그런 실력 있고 하니까 말이죠. 아마 활동을 많이 했을까 하고 추측해요. 추측이 김창룡이 어떤 행동을 하고 무슨 알 수가 없어요. 정보국 산하에 CIC가 있거든. 하지만 그 사람은 왕초거든. 아주 정보국을 완전히 무시했어. 완전히 무시하고 이 박사하고만 뒷거리하고 이제 그런 때가 돼서. 분정기 한국 CIC의 창설을 주도했던 미국 CIC 요원 김영목 씨는 중요한 증언을 해주었다. 미군에서는 CIC가 역시 군사령관의 통제에 있는데 한국군의 CIC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 상당히 독자적인 지위를 갖고 있었다는 거. 민간인 학살에 관해서는 CIC가 더군다나 이때는 벌써 이제 작전이 시작한 때니까요. 김창룡 장군이라고 CIC 대장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네. 굉장히 이승만 대통령의 신임을 얻어갖고, 특무부대가 육군의 일부지만, 일부가 아니라 아주 거짓말 독립된 그러한 행동으로서 직접 이 대통령한테 여러 가지 정보를 갖다 주고, 또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거린다는 것. 공식명령 개통상 경찰 담당인 조병옥 내무, 군 담당인 신성목 국방, 정무소 담당인 이우익 법무장관이 있었지만 그 총책임자는 이승만 대통령이었고 그 곁에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받는 특무대에 김창룡이 있었던 것이다. 당시 한 필름으로 두 사람의 특별한 관계를 짐작할 수 있다. 육군 참모총장인 정일권 씨보다도 대통령과 더욱 친밀해 보이는 김창룡 당시 특무대장의 모습. 보도연맹원에 대한 대량 학살은 공식 명령 개통을 뛰어넘어 이승만 대통령이 명령하고 김창룡이 지휘했던 게 아닐까. 전쟁 직후인 6월 28일 대통령 이승만은 대통령령으로 기상사태와 범죄 행위에 관한 특별법안을 공포한다. 이적 행위자에 대해 사형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초헌법적 법안이었다. 그리고 전쟁 당시 한 미군 중령은 학살이 최고위층의 지시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언급했었다. 당시 대한민국 정부의 최고 권력자였던 반공주의자 이승만, 보도연맹원에 대한 학살을 명령했을 최고 명령권자였던 그는 지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다. 그러나 전쟁 당시 군 작전권자였던 미국은 무관했을까? 최근 기밀 해제된 전쟁 당시 미군 문서에서는 한국군에 의해 자행된 학살의 목격담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본국에 정기적으로 보고되던 원래 보고서에도 학살은 언급되어 있다. 미국이 CIC 주도의 학살을 인지하고 있었음은 분명하다. 학살이 끝나가던 50년 9월에는 주한 미 대사였던 무초 대사에 의해 학살의 잔인함을 지적하는 편지가 대통령에게 전해졌다. 미국은 학살 현장에 참여하고 그 과정을 기록하기까지 했다. 최근 미 국립문서보관소에서 발견된 사진 몇 장은 한국군이 양민을 처형하는 과정을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다. 촬영한 사람은 미군이었고 그 사진 속에는 현장을 지켜보고 있던 미군의 모습도 아울러 담겨 있다. By that time, the South Korean Army and the police were under General Douglas MacArthur's direct command. He was the commander of United Nations forces, and in that sense, the United States was responsible. But I think there's a much deeper responsibility on the part of those Americans who witnessed these things with their own eyes and failed to do anything about it. And it is difficult for them to intervene and stop something. But there are other things they can do. They can report it to their commanding officers. They can demand that something be done by people of responsibility at higher levels. 그러나 무려 20여만 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학살의 책임자로 처벌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무심한 50년 세월이 흘렀다.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무너진 뒤 정부의 양민 학살 사실들은 본물처럼 드러났지만 그 잠깐의 해빙기에도 보도연맹원으로 죽어간 사람들은 숨을 죽여야 했다. 유족회가 결성되고 곳곳에서 학살의 증거들이 발굴됐지만 보도연맹원들에 대한 진상규명엔 모두들 나서기를 꺼렸다. 전쟁이 끝난 직후 공산주의의 망령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했기 때문이다. 곧이어 5.16 군사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나마 책임자 규명의 가능성은 철저히 파괴됐다. 4.19 당시 유족회 활동으로 세워졌던 위령비는 모두 경찰의 손에 의해 깨져버렸고 유족회 간부들은 줄줄이 혁명정부에 의해 불순분자로 구속됐다. 여기 학살자 바로 총잡은 분들이 대한민국 군인들입니다. 근데 5.16 혁명이 바로 군인이 일으킨 혁명 아닙니까? 그러니 가만히 요 관계를 파악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정부의 그 혁명정부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을 그런 분들이 여기에 아주 휘황하는 이런 범죄 행위를 했으니까 어차피 그걸 밖으로 꺼내지 말도록 입을 봉하기 위해서 그랬죠. 그때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유족회를 완전히 해체하는 그러한 명령이 혁명 그 정부에서 떨어졌던 것입니다. 경북 지역 유족회 결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이원식 씨는 5.16 직후 혁명재판소에서 사형을 언도받았다. 판결 이유는 이적 행위라는 것이었다. 쿠데타로 등장한 군사정부 하에서 반공 독재 체제는 빠르고 강력하게 자리 잡아갔다. 반공을 제1의 혁명 공약으로 내세우며 등장한 군사정부는 전 사회에 반공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부각시켰다. 군사 독재와 더불어
메카시즘의 광풍은 오랫동안 전 사회를 지배해 나갔다. 그 금기의 시대에 20만 보도연맹원들의 억울한 죽음은 감히 거론될 수가 없었다. 그리고 죽어간 사람들의 후손들은 연좌제의 혹독한 칼날 아래 고통받아야 했다. 그 제1희망의 내무부의 발령을 받았더라고요. 근데 보직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뒤에 이제 알아보니까 종로서에 본명의 부보도연맹에 가입 행불된 자인, 요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보도연맹에 가입 행불된 자가 구체적으로 뭐고, 이렇게 아마 내 부서에서 신원조회를 다시 이렇게 질의를 한 모양인데, 그 본명의 부행불된 자인 그 행불을 유교 행불자는 유교 월북자로 간주된 하는 회신이 왔던 것 같아요. 이른바 호적에 붉은 줄이 그어진 사람들. 보도연맹원의 후손들은 숨을 죽인 채 속으로만 한을 사귀며 50년을 살아야 했다.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래 말로 하지. 뭐 벨갱이 자식이라 하면 마을에도 이래 자식에 뭐 우리 후손들까지도 지장이 했나 이거 싶어. 그는 포도 안 내고 우리가 생활로 그래 해나왔다. 그리 지금도 거불레가 막 저 집은 빨개 가까워 고개 숙이고 지금도 연 모임에 나오라 하면 아니 그 얘가 젊은 사람도 아니 거불레가 뭐 새마을 지도자가 있는 사람도 안 나오는데 뭐 57년 동안 그래 국민학교 입학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 보니까 그 당시에 국민학교 한 3학년쯤 돼 그 눈치를 알겠대요. 전부 다 저희들은 빨갱이 자식이라 하는 그런 거. 그래 반장인 선결내가 제가 됐는데 선생님은 카트를 시켰어요. 나는 좌경집 자식이기 때문에 시켜서 안 된다는 거. 우리 아들 지금 머리가 좋아도 못 시켜요, 공부를요. 그 세상 뭐 말할 수가 있는겨, 어째서. 어른들 연만하지요. 참 많이 고생했습니다. 진정도 호소도 탄원도 소용이 없었던 20여만 명의 죽음. 그리고 단지 그들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혹한의 50년을 보내야 했던 수많은 사람들. 보도연맹을 만들었던 사람들과 그들을 처형했던 책임자.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겠다며 등장했던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들의 고통에 귀 기울인 사람은 없었다. 왜 우리 부모가 이념이 어쨌든 간에 왜 법치국가에서 안여자들이나 젖먹이 어린이들까지 재판 절차도 없이 죽였느냐 학살했느냐 이에 대한 인도적인 면에서 책임을 정부에 묻고 싶고 책임자 추궁을 하고 싶지. 집권이 정부에서 이제 국회에서도 행자부에서 저한테 이제 그 진정 내용에 대한 답변이 이렇습니다. 확인 불능 상태. 확인 불능. 확인을 왜, 나는 그런 얘기예요. 확인을 왜 누구 공무원들의 의식 기준으로 확인을 하려고 하노? 왜 법률 기준으로 확인을 하려고 하노? 법률 기준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것은 지금 50년 전에 불법을 너가 자행 안 했느냐? 그래 놓고 확인 불능이라 하면 확인은 우리 쪽에 유족 쪽으로 보면 모든 것이 전부 다 확인이죠. 내 아버지가 실제로 죽었고. 50년 전 학살은 분명 존재했다. 국군과 경찰, 정부의 명령으로 죽어갔던 20여만의 사람들이 있었고 그 죽음을 목격했던 사람과 50년간 고통받았던 가족들이 지금도 살아남아 있다. 그러나 여전히 학살은 존재하지 않는다.
아직도 소리 죽여 통곡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그들의 고통에 아무런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20여만 명의 죽음은 여전히 한으로만 남아있을 뿐이다. 그 20여만 명의 무고한 죽음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은 침묵 한가운데서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들, 그들이 존재하는 한 학살의 역사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군사혁명을 지지하는 김산구호를 외치며 누가 나한테 와서 그 다른 말을 듣겠어요. 사무총장한테 와서